안녕하세요. 우리 아이들의 교육 문제, 우리 아이들의 입시 문제 함께 고민하고 연구하는 상암동 교육연구소입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과 함께 달리는 교육 페이스메이커 윤효정입니다. 올해 수능이 역대급 불수능이라는 얘기가 많은데요. 실제 수능 어땠는지, 그리고 그렇다면 정시 지원할 때 어떤 전략을 가지고 지원해야 할지 UA중앙교육의 이만기 소장님 모시고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만기입니다. 짧게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 수능 보고 나서 정말 수능이 너무 어려웠다는 얘기가 많았거든요. 실제로 좀 어떻게 보시나요? 이제 시각의 차이가 있는데요. 강사나 교사들은 평이했다고 봤고 네. 수험생은 어렵다고 했는데 뭐 수험생들의 판단이 맞는 거죠. 문제를 푸는 당사자니까. 네. 그런데 평가원도 쉽다, 교사 쉽다, 강사 쉽다, 아이들은 어렵다. 그건 어려운 시험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려운 정도가 뭐 용암 수능, 마구마 수능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끔찍한 수능이라는 표현이 어울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수험생들이 그냥 멘붕 상태에 빠지고 뭐 1교시보다 나가기도 하고 그래서 네. 상당히 어려운 시험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학생들이 체감하기에 그 정도로 어렵다고 느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왜 그랬을까요? 이런 거죠. 연습한 대로 나오지 않았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6월과 9월 모의고사를 보고 그거대로 연습을 하는데 네. 실제로 작년 예시문항 같은 문제가 나오면서 유형이 좀 달라졌고 문항 배치가 좀 달라졌기 때문에 수험생들은 당황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학원 강사나 교사들도 6모, 9모처럼 문제를 만들어서 수업을 하는데 그렇게 안 나오고 옛날 게 나왔으니까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그리고 또 평가원이 출제를 잘한다고 노력은 한 게 뭐냐면 초고난도 문항은 안 내고 중난도, 고난도 문항만 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이제 중위권 수험생들이 상당한 어려움을 겪어서 잘한다고 했는데 오히려 안 좋아지는 이런 것도 있었고 또 세 번째는 코로나 블루가 커요. 그러니까 아이들이라는 존재 자체가 그냥 두면 자율적으로 잘할 것 같지만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고3 친구들은 2년을 코로나 블루로 보낸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학력 수준이 예년과 같지 않았다라고 보면 여러 가지 복합이 돼서 불수능이 됐다 이렇게 되는 거죠. 통상 6월 모의고사, 9월 모의고사를 보면은 그 유형과 비슷하게 실제 모의고사가 출제되고 그렇게 했었나요? 이건 뭐 내부적인 내용입니다만 이런 거예요. 수능 출제위원을 구성할 때 네. 6모 한 30%, 9모 한 30%, 작년 수능 한 30%, 완전 신임들 한 10% 내외 이렇게 구성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거든요. 6월 출제위원과 수능이 일치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근데 네. 그럴 경우는 유형도 비슷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 그러니까 아이들은 당황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제 올해부터 EBS 교재 연계가 50%로 떨어졌기 때문에 네. 어차피 50%가 EBS 교재 밖에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이 이제 복합되면서 스타일은 크게 변한 건 아니지만 연습받은 게 안 나왔으니까 당황을 하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야구를 치면은 직구를 노렸는데 변화구가 들어오니까 못 친 거죠. 그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최상위권, 상위권, 중위권, 하위권 이제 학생들이 아무래도 이렇게 이제 성적대가 나눠질 수밖에 없는데 이 성적대에 따라서 좀 체감 난이도가 달랐을 거라는 얘기도 있어요. 어떤가요? 그렇죠. 우리 이 방송을 보는 분들이 학부모들이죠 주로. 네, 맞습니다. 그죠? 이해를 좀 잘 하자면 뭐가 있냐면 최상위권은 도대체 얼마가 최상위권이냐, 네. 중상위권은 얼마가 중상위권이냐 네. 하는 건데 최상위권 그러면 1%예요. 1%고 보통 상위권 그러면 한 1등급 정도. 네. 그다음에 중상위권 2등급, 중위권 3등급, 4등급 이하는 중하위권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9등급 가운데 4등급은 중간이니까 중위권이 아니고 네. 중하위권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번 시험도 제가 볼 때는 최상위권 친구들은 어렵게 보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최고점이 높아지고 1등급 내에서도 이렇게 좀 간격이 벌어지는. 네. 그러니까 중상위권 친구들은 좀 어렵게 봤을 것 같은데 최상위권 친구들은 아마 그냥 보던 대로 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은 되지만 걱정스러운 것은 만점자 소식이 좀 들리지 않고 있어요. 네. 그러고 보면 최상위권도 쉽게는 풀었겠지만 만점 받기 힘들었던 것이 아니냐. 정말 어려운 문제는 별로 나오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데 상대적으로 그렇죠. 만점이 없었던 이유는 왜 그럴까요? 그게 아마 시간 부족일 수도 있고요. 네. 또 수험생들 자체가 아까도 말했지만 연습한 대로 안 나왔기 때문에 당할 수도 있고 또 초고난도는 없지만 중고난도 문제에서 시간 소비가 많았기 때문에 네. 그런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보통 학원들이 만점자가 나오면 홍보를 하기 위해서 막 그냥 떠벌릴 텐데 네. 소식이 안 들려요. 그러면 1% 최상위권은 또 뭐 큰 흔들림 없이 아마 성적대가 높을 그렇죠. 거다라고 예상을 네. 해주셨는데 그 이유는 왜 그럴까요? 사실 최상위권 친구들은 자기 주도적인 능력이 되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네. 코로나 블루가 왔어도 자기 갈 길을 갔던 친구들이니까 그런 대로 문제를 풀었고 또 그런 친구들은 6구만이 아니고 예년도 예시문항서부터 골고루 문제풀이를 하는 그 용의주단 면이 있어서 네. 제대로 풀었는데 아마 중상위권 이상서부터는 6구 쪽에 몰입하다 보면 뭐 수학서부터 신형 나오고 뭐 그러면 어려움을 겪었을 것 같아요. 폭넓게 좀 공부하는 게 필요하다는 걸 이번에 좀 알 수 있었겠어요? 적중을 위해서 공부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거든요. 아, 네네. 그러니까 아마 지금 이제 걱정이 뭐냐면 아마 이 방송을 보는 분들 상당수가 저학년일 수도 있는데 네. 내년도도 문제예요. 내년도 지금 현재 고2 친구들이 이게 만약 내년도도 코로나 뭐 오미크론인가 그게 네. 변종이 또 창궐하면 이 친구들은 3년 동안은 코로나 블루에 맞습니다. 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 고2가 더 문제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이번 수능에서 가장 크게 달라졌던 게 아마 문이과 통합 수능 네. 첫 시행이 아닐까 싶어요. 이것 때문에 사실 문과 학생들은 문과 학생들대로, 이과 학생들은 이과 학생들대로 좀 불안한 것 같은데 요거 정시 지원할 때 좀 전략을 달리해야 될까요? 이런 질문 받을 때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이 뭐냐면 네. 정시는 전략이 없다. 어, 정시는 점수에 맞춰가면 되기 때문에 네. 별다른 전략은 없다. 그럼 뭐 빵꾸날 대학, 빵꾸날 학과를 고르는 게 전략 아니냐? 그건 귀신도 모른다. 네. 다만 이제 몇 가지의 경향은 있지만 그래서 정시 모집은 전략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게 아니라 가나다군을 쓸 때 어디에 소신적정 이거가 전략이고요. 나머지 그렇게 뭐 수시처럼 복잡한 전략은 필요 없다 이렇게 좀 보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통합형 수능이든 통합형이 아니든 간에 나온 점수 가지고 들이밀어서 합격 불합격 따지는 건 똑같다. 이과에서 점수를 잘 받은 학생들이 문과 좀 상위권 학과로 넘어오지 않을까라는 우려들이 좀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그게 올해 입시의 가장 큰 골치 아픈 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게 문이과 통합형 수능인데 문과에서 이과로 가는 건 다 막아놨어요. 네. 왜냐면 근데 이과 친구가 문과로 가는 건 다 문을 열어놨어요. 네. 그러니까 냉정히 따지면은 이과 친구가 나 대학교 브랜드를 좀 올려야 되겠어라고 해서 갈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얼마나 움직일지는 아무도 몰라요. 근데 과거의 사례를 보면 서강대학교가 완전히 풀어서 경영 경제 쪽에 이과 친구들이 한 30% 정도가 왔다는 통계가 있어요. 네. 그러면 그 정도는 갈 수 있는데 문제는 가겠느냐는 거예요. 왜냐하면 문송합니다 이런 시대에서 문과에 가면 취업이 안 되는데 굳이 대학교 브랜드를 올리자고 문과로 갈까? 근데 간다면 갈 수 있는 과는 몇 개 된다. 경영, 경제 같은 상경 계열, 네. 아니면은 인기 있다고 하는 신문방송, 미디어 계열, 네. 아니면 통계 이런 거는 갈 수 있지만 그 외 학과를 과연 우리 수험생들이 갈까 하는 데에는 의문의 여지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은 문과로 가면 대학교 그레이드가 올라가는 건 확실합니다. 어느 정도까지 올라갈까요? 뭐 학교마다 다르겠지만.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건국대학교 공과대학을 갈 정도 친구면 서강대학교 경영경제를 갈 수 있어요. 네. 이 정도 레벨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아니면 서강대를 갈 정도의 공대를 갈 정도의 수험생이면 연세대학교를 갑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아주 그 못된 서열이 있죠. 서영고, 서성한, 중경이시로 나가는 네. 그 전통적인 레벨에서 한 단계가 올라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전문가들끼리 만나서 티타임을 해도 화제가 이거예요. 과연 올해 몇 프로나 이과 애들이 문과로 갈까? 근데 이거를 뭐 알 수가 없죠. 수시 모집은 준비할 게 많잖아요. 네. 학생부, 자기소개서. 그러니까 과를 바꾸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정시 모집은 클릭만 하면 되기 때문에 과를 얼마든지 바꿀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게 갈대 같은 우리 수험생들의 마음을 어떻게 종잡을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이제 통합 수능 되고 해서 문과 학생들 같은 경우 수시에서 최저 맞추기가 좀 어려웠을 수 있다. 그래서 수시에서 이제 최저를 못 맞춰서 탈락하는 학생들이 많아지면 다 정시 인원으로 이월이 되잖아요. 그럴 것 같으죠. 네네. 그럴 것 같은데 대학들의 입장은 수시에 어떻게든지 긁어모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정시로 넘기지 않겠다는 것이 대학들의 입장이어서 네. 그러니까 그런 얘기 많이 나요. 문과 같은 경우는
논술을 못 써도 음. 최저만 맞추면 붙을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2차 추가, 3차 추가를 해서라도 수시에 채워 넣어야 안심이 되지. 정시는 어떻게 변할지 아무도 몰라서 네. 대학들은 지금 수시 충원 계획에 몰두하고 있다. 어, 그러니까 정시 모집으로 2월이 말이 된다고 섣부른 기대하지 마시라. 수시에다 끝날 수도 있다. 그래요? 네. 상위권 대학도 마찬가지인가요? 상위권 대학일수록 더하죠. 그래요? 왜냐하면 정시 모집으로 들어오는 친구들은 자퇴율이 높아요. 아, 그래요? 근데 수시로 오는 친구들은 다 다니거든요. 이유는 수시로 오는 친구들은 그 대학이 최상위권 대학인 것이고 정시로 오는 친구들은 점수에 맞춰 가기 때문에 로열티, 충성도가 없어요. 가급적이면 수시로. 그러니까 대학들은 어떻게든 수시에서 채워 넣으려고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그럼 의외로 이번에 뭐 문과에서 최저 맞추기가 어려웠다고 얘기를 해도 2월 되는 인원이 많지 않을 수도 있겠어요. 사람들이 이제 많을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 네. 예년에 비해 그렇게 많아질까라고 하는 데서는 의문부를 짓고 있어요. 예년 정도 수준. 예년 정도일 것이다. 음.